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3번 나갈 차례죠. 자, 저항이 얼마예요? 105ohm이죠. 즉, R1이 105ohm. 그래서 경동선의 온도 T1이 20도라는 거죠. 이때 저항 온도계소 알파1이 0.00393 ohm per 도씨. 자, 화재로 인해서 이 온도가 얼마로 변했어요? 100도씨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경동선 요거의 저항 R2는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일 때 저항 R2는 처음 온도가 변화되기 전 20도씨죠. 20도씨의 그 저항 105ohm이죠. 요놈에다가 1 플러스 20도씨의 저항 온도계수 0.00393이죠. ohm per 도씨에다가 온도차 델타 T죠. 자, 온도차는 100-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31.44ohm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체 저항 계산할 때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저압 옥내 배선의 요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금속관하고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해서 시설해야 한다. 각 물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금속관은 요 부식 방지를 위해서 직접 땅 속에 매입해서는 안 되죠.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 무슨 전선관을 사용해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요 후광 전선관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방수나 아니면 방부 조치로서 뭐를 감싸거나 이걸 요 주투라고 하죠. 황마. 주투를 감싸거나 뭐로 감싸는 등 콘크리트죠. 방어 조치를 해야 되죠. 자, 금속관하고 박스 그 밖에 유사한 것과 접속할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부속 두 개를 사용해서 그 박스하고 캐비넷 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이게 로크너트죠. 로크너트 두 개를 사용해서 양측을 단단히 조이는 거죠. 단 무엇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했을 경우에는 이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부싱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에서 5번까지 가로넣기니까 그건 여러 번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로넣기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다음 15번 넘어가죠. 자, 15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자, 비상 콘센트의 요 플러그 접속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의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나? 이건 접지형 2극이죠. 접지형 2극.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요 비상 콘센트가 7개예요. 그러면 전선의 용량은 몇 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해야 되냐? 최대 3개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에 절연 저항 측정 방법하고 절연 내력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셔야 했죠. 그래서 이 절연 저항, 즉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에 절연 저항은요,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해서 20메가오hm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20메가오hm 이상. 그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은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하고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누죠.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 이때는 전격 전압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시료 전압 1000을 갖다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1000을 더한 시료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문제 여러 번 여러분이 답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 있죠.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가지고 여러 번 거를 만들어야 돼요. 전원 회로는 단산교류 220V를 사용하죠.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각 층에 전원 회로는 둘 이상인데요. 콘센트가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해야 되고요. 분기될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 그 다음에 풀박스 있죠? 이놈은 철판 두께가 1.6mm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전선의 용량이죠? 이건 최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에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 시험 방법,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가죠. 그 16번 내화 배선하고 그다음에 요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화 배선하고 내열 배선은 이 공사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화 배선은 이 전선 보호관을 갖다가 내화 구조의 벽이나 또는 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화 배선 공사죠. 그 다음에 요 내열 배선 공사는요, 이 전선 보호관을 갖다가 내화 구조의 벽이나 아니면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매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매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차이점은 매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깊이도 여러분이 답란에 써줘야 되는 거죠. 다음 17번 넘어가죠. 자, 17번은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비화재인 오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여기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장소죠. 즉 비화재인 오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지기의 오동작이 잘 일어나는 장소 세 가지의 그 가로놓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뭐뭐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요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 실내 면적이 요거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다음에 요 감지기 부착면하고 요 바닥과의 거리가 몇 미터? 2.3미터 이하인 장소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가로놓기가 아니고
쓰라고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설치 장소, 지금 방금 한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그 다음에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 다음에 감지기 부착면하고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설치 대상이죠.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설치 대상은요, 요 교차 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그 다음에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감지기에서 요 세 가지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화재, 즉 오동작에 의한 그 화재를 갖다가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8가지인가요? 이게 정부라, 정원식, 감지선형, 정부라, 분다, 광복이죠. 8가지. 그래서 정원식 감지선형,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 그 분포형 감지기, 다신호 방식, 축적 방식, 광전식, 분리형, 복합형에서 이거 여러분 8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죠. 네, 다음은 그 18번 나가죠. 그래서 18번은 이 도면은 Y 델타 기동회로죠. 가장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 회로인데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주회로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보조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주회로 부분에 Y델타 기동회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미완성된 부분이 이게 Y델타 기동회로, 즉 MC, 이게 S죠. 스타, 즉 Y 기동 회로가 되겠고, 이쪽이 MC 델타 운전 회로죠. 그래서 여기 M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MC 메인 그 접점이니까 우리가 MCM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Y 기동회로 완성은 요 연결해주고 가운데만 여러분이 점 찍어주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Y 기동 회로고, 요쪽이 바로 델타 운전 회로죠. 그래서 요 델타 운전 회로는 요 삼각형, 요게 바로 델타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으로 해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만 해주시면 돼요. 요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1번은 여기 가로 4번, 여기가 가로 5번, 3번이 가로 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 가로 5, 가로 6번이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모터 부분이죠. 그래서 모터 부분의 1차 측을 1번, 그러니까 2번 선, 여기를 3번 선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요 2차 측을 우리가, 요 1번 선은 2차 측을 우리가 4번 선, 가로 4번 선, 2번에 2차 측선을 가로 5번 선, 3번에 2차 측선을 가로 6번 선으로 하죠. 자, 보시면 여기 1차 측의 요 1번 선하고 2차 측의 6번 선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측의 요 2번 선하고 2차 측의 4번 선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3번 선은 1차 측의 3번 선하고 2차 측의 5번 선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차 측의 요 1번 선하고 몇 번 선하고요? 6번 선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1번 선하고 6번 선.
그 다음에 2번 선하고 요 가운데가 2번이죠. 2번 선하고 4번 선. 4번이 요 끝에 있는 거죠. 3번 선하고 5번 선이죠. 5번이 바로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델타 그 회로를 갖다가 완성해주면 주 회로를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물음 나번은 누름 스위치 PB1을 갖다가 여기가 바로 PB1이죠. 자, PB1이 이쪽이죠, 여기. PB1이 여기 있죠. 자, PB1을 여러분이 누름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1로 흐르면서 MC1이 요게 여자가 되는 거죠. 요게 여자가 되면 요 M1 A 접점이 자기 유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손을 띄더라도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MC1이 계속 여자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MC1이 여자가 되면 주접점이 어때요? M1이 닫히는 거죠. 자, M1이 전자갑핵이 M1이 여자가 되면 여기 M1 A 접점이니까 얘 붙죠? 그럼 전류가 1로 가면서 여기는 다 A 접점이니까 전류가 못 가고 여기로만 전류가 가겠죠? 1로 가서 무슨 램프? RL, 레드 램프, 적색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름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르면 어떤 램프가 점등이 되느냐? 적색 램프인 RL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죠. 자, 물음 답은 뭐예요? 전자개팩이 M1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갖다가 눌렀을 때 어떤 램프가 점등이 되느냐? 자, PB2는 여기 있죠? 자, PB2는 여기가 지금 B접점이에요. 여러분 A접점이고. 자, 얘를 누르면 B접점은 열리고 A접점은 붙는 거죠? 요놈이 붙으니까 전류가 1로 가서 여기로 가는 거죠. 1로 가면서 M2가 어떻게 돼요? 요놈이 여자가 되는 거죠. 자, 요놈이 전류가 이렇게 해서 M2가 여자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M2 여기 A접점이 있죠. 얘가 붙는 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GL 그린 램프, 녹색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다에는 GL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점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M2가 여자가 되면 여기 M2 요 접점이 붙는 거죠. 자, 요 놈이 붙으니까 Y로 기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라로 가죠. 전자개팩이 M1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PB3가 뭐예요? 여기죠? 요 PB3를 갖다가 눌렀을 때 어떤 램프가 점등이 되느냐? PB3를 여러분이 눌렀을 때 요 B접점이니까 이건 전연이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니까 MC2가 소자가 되는 거죠. 얘가 소자가 되면 Y기동이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죠. 얘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Y기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동시에 요놈이 A접점이니까 얘가 붙는 거죠. 자, 붙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 M2가 요놈이 소자가 되니까 여기에 다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MC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요거 당연히 자기 유지가 되면서. 자, MC3가 여자가 되면 여기 MC3 A접점이 붙는 거죠. 어떤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옐로우 램프, 노란색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죠. 자, MC3가 여자가 되면 요놈이 바로 붙으면서 델타로 운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PB4를 갖다 여러분이 눌렀을 경우 이쪽이 전부 다 소자가 되니까 전동기가 멈출 것이고, 아니면
요 PB4를 눌렀을 경우에 M1이 소자가 되니까 이 주접점이 열리니까 전동기가 멈추겠죠. 이런 원리가 바로 Y델타 기동 회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물음구 마로 가죠. 자, 물음마는 도면에서 THR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했는데 이게 열동계전기죠. 그래서 이 T가 서멀이죠. R이 릴레이죠. 그래서 여기 서멀의 TH하고 릴레이의 이 R자를 갖다가 약자로 해서 열동계전기인 THR로 표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열동계전기 사용 않고 뭐 써요? EOCR 쓰죠. 그래서 E가 이게 일렉트로닉이죠. O가 오버, 전류, 커런트, R이 릴레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는 거죠. 요 놈이 더 정확하죠, 요즘은. 그래서 요 일렉트로닉의 요 E자하고 오버의 O자, 커런트, 전류의 그 C자하고 릴레이의 R자를 써서 EOCR로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여기서 THR은 뭐를 나타내느냐? 요건 열동 계전기죠. 그 다음에 요 MCCB는 뭐냐? 요게 뭐예요?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이게 몰디드, C가 케이스, 서큐트, 브레이커죠. 그래서 요 M자, C자, B에서 MCCB, 배선용 차단기, 이걸 우리가 MCCB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